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월 증시 전망대 종목편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종목편 방송 진행하기 위해서는 12월 증시 흐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주포가 들어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장세 성격이 좀 달라지잖아요. 우선 이제 주포는 들어온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월별 외국인들 순매수 흐름인데, 처음으로 2개월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고, 매수 강도가 11월보다는 조금 더 강해졌죠. 그러니까 2조 6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이제 주포가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기 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 받아내기 바쁜 거랑, 적어도 외국인들이 받아내는 장세에서는 종목별로 이제 끌어올리기가 쉬운 거니까. 그래서 종목 장세가 1, 2월에 좀 진행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보면, 수급상으로 보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을 보면, 이거는 11월 이후부터 11월, 12월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6조 원 정도 매수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5조 2천억 샀거든요. 나머지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이거는 아마도 지수 변경 관련해서 편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빼면 사실상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은 반도체 쪽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2월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매수가 3조 3천억. 그러니까 시장 전체 매수하고 두 종목 매수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분산이 돼야 종목 장세가 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들어왔다라는 거는 종목 장세 만들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거는 그냥 그 종목만 움직이는 거고 나머지는 밀리는 분위기가 되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골고루 퍼지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이제 밀리지 않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툭툭 조금만 쳐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그런 환경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전체 매수의 한 60% 정도가 전기전자에 집중되고 나머지 분산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종목 장세가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되는지 요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주요 종목들 상승률을 좀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확실히 좀 강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대형주인데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9.8%, 거의 15%, 그러니까 10%, 15% 정도 올라갔죠. 그 외 종목들 보면 삼성중공업이 좀 강했고, 현대제철이 한 10% 정도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NC소프트라든가 삼성바이오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서비스 업종보다 이제 수출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쪽에 매수세가 조금 더 실렸다. 그러니까 뭐 공급망 문제라든가 수출 우려라든가 이런 우려가 좀 희석이 되는 장이 12월에서는 좀 만들어진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테마 쪽에서 보면 인포뱅크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보면 게임주는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컴투스 홀딩스가 이제 혼자 좀 유난하게 좀 많이 올라간 편이었고, 그 외에 이제 BH라든가 PSK,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군들도 두 자릿수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죠. 특히 이제 PSK가 이제 올라가면서 반도체주가 코스피 반도체가 두 자릿수 올라가니까 코스닥에 있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상승률이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가 끌어주면서 코스닥에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 외에 이제 개별 테마로는 자율주행과 애플이 재료를 만들어냈던 게 자율주행이었죠. 그다음에 로봇은 삼성에서 재료를 만든 거였죠. 그래서 삼성과 애플이 재료를 만들었던 테마성 종목들이 각각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게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이제 유진로봇, 이게 두 종목이 지난달에만 거의 배 가까이 올랐어요. 한 달 사이에. 이게 특징이었고, 기존에 어떤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제 게임,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11월까지 시장을 장악했던 종목들이었잖아요. 근데 컴투스는 뭐 지난달에도 대단한 어떤 강세를 보이는 뭐 컴투버스라는 콘텐츠를 또 오픈을 한다든가 이제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서 컴투스 홀딩스는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엔터주는 이제 좀 완만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차트로 딱 봐도 크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하락한 거에 반 정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고, 다음에 2차 전지주는 이제 완만하게 눌리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앞두고서 그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현금 확보 때문인진 몰라도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조금 횡보하고, 그러니까 게임주 선별적 상승,
엔터주 이제 완만한 반등, 상승,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 행보.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주도했던 종목들은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반응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건 오르는 놈, 하락하다 멈춘 놈, 꼼짝 안 하는 놈, 제가 이제 놈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코스닥에서 은근히 강했던 게 업종으로는 반도체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T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한 50% 정도가 주가가 올라갔고 12월에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좀 반응이 좋았고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움직임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금호석유 하락하다가 멈추고 이게 무려 8개월 빠졌어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뭐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쭉 하고 흘러 내려갔다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양봉으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이제 추세 반전이냐 요걸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락하다 멈춘 대표적인 종목이 금호석유 같은 종목이었고 정말 끈질기게 옆으로만 간 1월에 이제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뭐 나름대로 진동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옆으로만 가면서도 60주선은 또 안 깨요. 이런 형태로 횡보만 한 게 꼼짝 안 하는 놈 자동차,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올라가고 하락하다가 멈춘 게 있고 옆으로 끈질기게만 가고 있고, 제가 이런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추세가 이미 돌려서 가기 시작한 종목이 있고 하락하다가 이게 돌린 건지 기술적 반등인지, 만약에 돌린 거라면 또 여기서 기회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횡보만 쭉 하던 종목이 어느 지지선에 부딪히면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움직임도 이번 달에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요 내용도 한번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강세 보였던 종목들의 패턴인데, 제가 이거는 그 우리 스터디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양봉이 4개가 나오면 그 종목이 좀 무거워지는 특성이 있다. 월봉에서. 이제 SM 하나, 둘, 쉬었다 셋, 하나 쉬었다 넷, 이렇게 4개 나오면서부터 SM이 더 강하게는 못 올라갔잖아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4개, 하나, 둘, 셋, 4개 나오고 쉬고 또 나오고 지고, 그러니까 4개 넘어가면 어쨌든 버거워지는데, 지난달에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새해 첫날 좀 조정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 4개, 양봉 4개 징크스를 뛰어넘는 종목군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거냐.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도 되면 그 업종 대장주 노릇하는 종목이 저렇게 되면 그 업종 테마는 좀 와해가 되면서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이 갈리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면서 4개 나오고 나서 쉬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2차 전지라든가 엔터주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양봉 4개를 여기서부터 또 새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개 나온 종목들 쪽보다는 4개 나왔다가 좀 쉬는 건가, 여기서 꺾여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같은 경우도 수급 보면서 또 이제 이벤트 같은 거 보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1월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양도세 때문에 그냥 쉰 건지 아니면은 정말 시세가 이제 다 하고 저기서 사실상 자금이 빠져나와서 넘어간 건지 이걸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봉 4개 나온 종목들보다는 이제 4개 나오고 나서 쉬었던 종목, 또는 이제 양봉 한두 개 출발하는 종목들, 요런 거 패턴을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주봉에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 200주선 근처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에서부터 주가가 한 50% 정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어떤 경향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50%를 완벽하게 채우진 않지만 비슷하게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구간, 이 사이클, 요 사이클, 이렇게 보면. 그러면 지금 이게 9만 원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면 9만 원에서 출발해서 50%면 사실 14만 5천 원 정도까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하이닉스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이닉스가 그 정도까지 푸시해서 밀고 올라가는 환경이 된다라면 코스피의 종목 장세가 몇몇 한 두세 개 업종, 한두 개 업종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증시 자체 종목 장세의 가지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뭐 이거를 매수하자, 투자하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과연 원래 이제 패턴대로 200주선까지 왔다가 올라갈 때 한 50% 이상 뛰어가더라.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보여주느냐.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면 생각보다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승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막 압축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일종의 이제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시황상 하이닉스의 어떤 흐름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일단 지난달까지는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를 집중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게 분산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순매수가 3천억이 들어왔다면 그 중에 한 2천억 원은 전기전자 업종에 딱 되고 1천억 원 다른 업종으로 분산이 딱 되면 되게 좋아요. 그럼 지수도 탄탄해지고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 구도가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테마가 강세를 보였는데, 요게 이제 그대로 이번 달까지 갈 거냐. 명분이 뭐 애플과 삼성이라는 이제 막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막강한 기업들의 어떤 투자 또 뉴스 이런 것들이 딸려 있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환경이 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성장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장주 쪽에서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지금 조금 전에 12월에 강했던 종목들이고, 메타버스는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성장주라면 이 안에서 이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실적주. 실적주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DDR5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이 최근에 조금 높긴 했었거든요.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적이 좋다가 아니라 이제 관련된 값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투자가 제법 돼서 을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투자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OLED라든가 아니면 조금 다른 업종으로 보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치료제가 적용이 됐을 때 또 이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실적주지만 이건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아니라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군들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닥, 안간 종목들, 석유화학이라든가 일부 석유화학,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화학 중에서도 뭐 되게 세게 간 거 있어요. 뭐 카프로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하게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석유화학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뭐 주봉 월봉 보면 정말 징그럽게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 정도로만 꼽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2개 정도씩 다 추가하시면 돼요. 뭐 여기다 뭐 2차 전지든 바이오든 이런 걸 이제 다 추적을 해서 이런 걸 딱 놓고 HTS에다가 대표주들 한 3개씩 딱딱딱 박아놓고 이제 수시로 계속 보는 거예요. 장중에서 어느 쪽이 퉁퉁 이제 튕겨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수급 동향 보면서, 그러니까 12월에 강했던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연초에 좀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좀 잘 보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일단 지난달 기준과 이제 또 수급에 어떤 들어왔던 거 이런 거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의 어떤 튀어나가는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관찰해 보시고요. 저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은 제가 브리핑 같은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브리핑이 아니라 결론을 보고 또 관찰하다가 이거 좀 특이한데요 라는 게 나올 때 제가 또 오후 방송에서 또 그 내용들 정리해 드릴 거니까 또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